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긴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위독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CCTV로 24시간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정권이 독재 정권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이렇게 전직 대통령을 억울하게 가두고 24시간 감시하고 있는데 건강이 매우 위독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언론들은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양영태 박사님 모셨습니다. 전 청와대 주치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정말 큰일입니다. 네. 네. 제가 이 4일 전에 진성호 의원, 전 국회의원께서 여기 신의 한수에 오셔가지고 CCTV로 24시간 감시를 한다는 걸 처음 터뜨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주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랄 정도 아니고 이거는 뭐 경악이죠. 어떻게, 여성 대통령, 여성에다가 대통령에다 지금 지극히 몸이 좋지 않은, 그리고 좁은 방에서, 감옥에서 지금 3년 가까이를 갖다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왜 보석이라든가 또는, 이런 부분에 어떤, 생명체에 대한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그는 조그만 뭐라도 없는가 하고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네. 네. 정말 큰일인데 말이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 몸무게가 뭐 30kg대 초반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지병도 있지 않으십니까? 네, 그리고 먼저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게, 예. 과거 박근혜 대통령을 치료를 하셨잖아요. 네네. 청와대에서. 물론 이제 치과였지만, 뭐 네네. 여러 가지 뭐 의사들이다 보니까 네네.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 네네. 그 계기가 됐을 텐데요. 네네. 그 당시 얘기도 좀 해주시면서 최근 상황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당시는 상당히 젊었으니까 또 그 당시는 상당히 건강했습니다. 건강했는데 지금 뭐 그분이 지병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만성 신부전이라고. 예. 제가 그분을 뵌 거는 서강대학교 4학년 졸업반 때 배워가지고 제가 주치 발령을 받아서 한 79년도 12월때까지 쭉 치료를 하다가 그분 배운 거는 83년도까지 마지막 이렇게 교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이제 은둔 생활에 그분이 들어가시고 나중에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나오셨을 때는 제가 이제 다시 뵙게 됐어요. 네.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볼 때 제가 CCTV를 가지고 24시간을 갖다가, 그 조그만 방에서, 소위 말해서 감시를 하고 있다. 이거는 제가 듣기엔 너무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성 교도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여성 교도관이 살피면 인간이 보는 그것하고 인간이 아닌 기계가 감시하는 거하고 그거는 내용이 다르거든요. 예. 근데 이걸 갖다가 여성 교도관으로 하여금 지키면은 왜 안 되느냐 이거죠. 이 사방에 막힌 뭐 식사하는 것, 모습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취침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다 감시를 하고 있다는 것. 이분이 사는 게 삶이 사는 게 아니죠, 이게. 근데 반면에 이번에 며칠 전에 김경수 경남도지사 그분이 감옥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분은 CCTV가 없다고 그래요. 예. 언론에 이렇게 얘기를 그때 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예.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은 형평성의 원리도 맞지 않고 이석기 방에도 이석기라고 아시죠? 네, 그렇죠. 예, 이석기 방에도 독방에도 CCTV가 없는데 왜 하필이면 이분 특히 또 양승태 대법원장. 예, 양승태 대법원장님 그분도 CCTV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자유 대한민국 아닙니까? 네.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의 인권과 제일 중요한 것이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네. 지금 존엄성과 인권 자체가 지금 굉장히 취약하게 이렇게 당해가지 않습니까? 마치 말이죠. 자유민주국가에서 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라고 해도 지금 전직 바로 직전에 대법원장하고 사법부의 수장 아닙니까? 그리고 전직 대통령을 갖다 구속시켜가지고 지금 현재 다 이렇게 구속된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전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무슨 군사혁명이라든가 이런 게 났다면은 뭐 그거야 전부 삼부 요인들을 체포해가지고 만 군사정권 같으면야 그것이 가능했을지 몰라도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뭐 그들 말대로 촛불혁명 해가지고 촛불에 그 국민들이 그거 해서 만약에 해서 뽑혀서 이렇게 됐다면은 오히려 이분들을 정상적으로 하면서 수사를 하면서 죄가를 있으면은 파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가둬놓고서 구치소에 넣고 지금 감옥 처절하게 24시간 감시를 하면서 이렇게 있다는 거는 이건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죠. 뭐라고 말을 표현 못 하겠어요. 이런 경우에 정신적 스트레스도 엄청날 거라고 정신적 보입니다. 예. 스트레스뿐만이 아니죠. 폐쇄 공간에서 예를 들면 감옥이라는 데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만약에 24시간 감시를 당하고 있다는 거는 뒤에서 칼을 이렇게 대는 것보다 더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결국은 서서히 이거는 24시간 감시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서서히 이거는 병을 들게 하고 영육간에 아주 나쁘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저는 갑자기 이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게오르기의 그 25시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네. 25시라는 그 작품이 있는데, 그럼 자유를 갈구하다가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그냥 담벼락에 가서 그냥 총을 맞고 죽는 외치면서 예. 그 모습 또 만델라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예. 정치범으로 구속돼 가지고 그 좀 30년은 같은 거기서 살다가 나오는 그 고통, 아니면 암구랑 우리 몬테크리스트 백작이라고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이 자꾸 연상이 되고 이분들의 지금 삶이라는 게 그 가치가 인간의 최악의 상태에서 지금 놓여 있는 것, 이걸 갖다가 왜 그러면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말이죠. 이런 것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24시간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고 감시하고 있다. 또는 김경수 감방에는 그것이 없다라든가 하면서 언론에서 객관적인 이렇게 멘트도 하고 설명도 하고 분석도 하고 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충분히 향유할 수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자유, 인권 이런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게 언론인데, 대한민국 언론에 한 번도 이거 난 적 없고, 저는 여기서 그 진성호 전 의원 조선일보 기자를 하셨었죠. 예. 이 민항 기자를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방송하는 걸 제가 듣고 제가 굉장히 정말 쇼크 받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가 2002년도에까지 뵙고 뵌 적은 그때 없어요. 건강은 어떠셨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나쁘진 않은데 나중에 청와대에서 대통령 하실 때 조금 뭐 신장이 안 좋다는 정도로만 얘기를. 신장이 안 좋게 되면은 그렇게 이제 폐쇄적인 이 신장이란 건요, 예. 만성 신부전증이란 건 아주 나쁜 병입니다. 네. 전신적으로 서서히 이렇게 몸을 전체적으로 죽여가는. 다시 말하자면 신장이라는 데 해독시키고 모든 장기에 이 공급하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모든 기관이죠. 여기서 딱 안 좋은 그건데 굉장히 몸을 케어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 음식 섭생부터 시작해가지고 휴식부터 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부터 시작해서 이런 정말 무서운 병이 만성 신부전입니다. 근데 이런 질병이 걸렸다는 것, 그런 상황에서 24시간 카메라로 돌리고 감시를 했다는 것. 지금 몸무게가 30kg 초반대로 내려가셨다는 거는 만약에 거의 그것이 뭐 이제 지방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정말 위독한 거죠. 예. 왜냐하면 사람이 그분이 상당히 운동도 많이 요가하시고, 예. 요가도 많이 하고 굉장히 단단한 몸매였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만약에 30몇 킬로가 됐다면 이거는 의학적으로 있죠. 바로 이거는 입원을 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30몇 킬로가 사실이라면 말이죠. 30킬로대로 내려갔다면은 이건 보통 큰일이 아니죠. 진짜 보통 큰일이 예, 아닌데. 그게 만성 또 신부전에다가. 예. 이 쇼크가 올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쇼크도 오고 뭐 여러 가지. 심장도 안 좋아지고요. 그 심장에도 신장이 영향을 다 줍니다. 모든 장기에 영향을 주는 것이 신부전 이 신장입니다. 이 신장이 나빠지면은
전체가 안 좋아집니다. 이 전체가. 지금 언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또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리고 있는 얘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구치소 안에서도 외부 활동, 운동을 안 하신다고 그래요, 지금. 네. 거의 독방 안에서 나오시지 않고 있다. 이게 좀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더 심각해져요. 예. 만성 신부전 환자가 적당한 운동, 예를 들면 공기 좋은 데서 산책이라든가 뭐 이런 적당한 운동을 해나가지 않는다면 주치의하고 항상 상담을 하면서 그 신장 전문하는 그런 병원에서 이건 굉장히 그 케어를 깊게 해야 되는데 더더욱이 몸무게가 지금 말이죠. 그 30대로 만약에 빠졌다면은 이건 보통 큰 일이 아니죠.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니 뭐 인권위원회니 뭐니 뭐 이런 게 지금 잘 많은데 인권단체가 지금 뭐 하느냐는 거예요. 여성단체는 뭐 하느냐는 거예요. 또 인권위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것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겁니다. 천부적인 권리죠. 예, 천부적인 권리인데 이렇게 지병으로 이렇게 문제가 이 체중이 그 30대로 내려갔다면은 또 만성 신부전에다가 24시간 카메라를 돌려서 감시를 하고 이랬다면은 그건 의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도 뭔가 분석을 하면서 언론이 인권을 자유를 인간의 존엄을 지켜줘야 되는데 언론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 기사도 진성호 의원께서 얼핏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경제신문 기자가 기사를 이걸 취재를 해가지고 냈는데 이 또 기사가 또 숨겨진 기사라네요. 이런 걸 보면서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가? 예를 들면 우리가 과거에 시대적으로 돌아가서 5.16 혁명을 하고 그 다음에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압축성장을 박정희 대통령이 시키지 않습니까? 종합고업이라든가 뭐 새마을운동을 해서 이 나라를 잘 살 수 있는 그런 동력을 마련했는데 이 과정에서 인권 했지만은 사실은 반국가적인 인권 그 외에는 모든 자유였어요. 그렇죠. 그렇게 힘들거나 이렇게 반국가적인 것은 용납 안 했죠. 그건 왜냐하면 북한하고 적과 대치를 하고 있고 북한을 잘 알지 않습니까? 북한이 엊그제만 하더라도 연평도 포격까지 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평화지만 사실 말이죠. 그 북한의 그 요덕 있지 않습니까? 요덕 포로 수용소. 수용소. 네네네. 또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 한마디도 여기서 언급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거기에 계신 그 말이지, 그 서울 교도소 구치소. 또 양승태 법원장이 지금 참 사법부 수장으로서 정말 대한민국 사법수호를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이라고 나는 확실히 생각하고 있는데 어찌하다가 지금 그 미결수인데도 구속을 시켜가지고 그분이 뭐 도주 우려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들어가 있는데 그걸 보면서 대한민국 지금 자유 대한민국이 맞는가? 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24시간 카메라를 두 분한테는 돌리고 김경수, 이석기 같은 소위 코드가 맞는 사람한테는 그게 공교로운지 공교롭게 뭐 그런지는 모르지만 CCTV가 안 돌아가고 그런다면 이거는 인간의 존엄성을 갖다가 차별하고 이 자유와 인권을 갖다가 전부 차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너무 인간으로 잔인함을 느낄 수 있고 아무리 권력이라고 해도 이 지병이 있고 저렇게 만성신부전 체중이 만약에 나 그거는 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요. 30kg 배로 일단 40대에서 30으로만 떨어졌다면 그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렇죠. 예, 특히 만성신부전 환자, 폐쇄공간, 그다음에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거는 뭐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네. 일단 형 집행 정지라도 해서 네. 건강을 좀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원에 입원하신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재판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정권이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을 저렇게 가다 놓고 언론에 제대로 사실도 알리지 않고 있다는 게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한국경제가 보도를 갖다가 했는데 그 보도가 다른 언론들이 쓰지 않고 있는 게 이 한국경제 기자가 직접 교도소와 이 구치소와 연락을 해서 다 인터뷰를 딴 내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언론들이 쓰지 않는 건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게 되면 국민들이 많이 흥분하고 말이죠. 문재인 정권에 대한 규탄이 더 가속화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한편으로는 언론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언론 통제라는 객관적인 증거 없이 실질적인 내면적으로 언론이 통제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면은 이러한 것이 기사로 하나도 안 나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언론 통제라는 것은 말이죠. 어떤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부분이 있고 예컨대 예를 들면은 어떤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소위 레버리지를 이용해 가지고 공격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제가 볼 때는 지금 과연 자유언론인가 하는 의문을 제가 이제 신문대학원 신문학 전공을 또 하셨죠. 하셨는데 서울대학교에서. 했는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제가 가진 언론관 소위 자유언론이라는 자유민주국가에서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좀 언론의 그 어떤 기능, 순기능, 물론 역기능도 있겠지만 순기능, 이 순기능에 지금 이 해당되는 그 자유언론이 지금 이 나라에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네. 왜? 이런 것이 왜 신문에 나지 않습니까? CCTV로 24시간 여성이다. 그러면 여성 교도관이 감시하는 거하고 달라요. 여성 교도관은 인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로 하면서 얘기도 하고 교감도 하고 정신적인 어떤 이 지금 정신적인 고문이라는 건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내가 예를 들면 CCTV로 해서 고통을 받고 감시당하고 있다. 온 사방에서 나를 감시하고 있다. 이렇게 할 때 그분이 받는 그것은 고문입니다. 그건 고문이네요. 고문. 예. 고문이라고 표현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성을 그것도 말이죠. 독방에 가둬놓고 24시간 감시하고 있는데 언론이 제대로 보도도 하지 않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외부에 들리는 얘기는 몸무게가 상당히 줄었다. 그리고 또 운동도 하지 않고 있다. 외부 활동, 뭐 교도소 안에서 외부 활동이라는 거로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운동도 안 하고 있다. 독방 안에서 나가지 않고 계시다. 이게 지금 들리는 전원이면 정부가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이 상황을 알려주고 예를 들면 알리고 투명하게 공개해서 그 의혹을 해소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런 정도로 지금 여기 신의 한 수에서 나오고 한국경제 신문 기자가 그렇게 숨겨놓은 기사가 이제 돼버렸지만은 나올 정도 되면은 서울 구치소에서는 그 몸무게라든가 이런 걸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지표를 내놓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은 빨리 입원을 시키든지 해서 하나의 인간의 존엄을 갖다가 기초적인 존엄을 확보를 시켜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떤 권력의 어떤 의한 이런 것이란 인상을 주지 말고 그것이 이 정부 자신을 위해서도 좋아요. 그냥 순수하게 인간의 어떤 자유민주주의 질서에서 인간의 존엄, 헌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인간의 존엄, 자유 이런 부분에서 느낀다면은 검증을 해야죠.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언론이 검증하고 해서 지금 현재 몸은 이런 상태고 지금 전직 대통령이 여성이 혼자서 감옥에서 지금 3년 가까이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생일도 2번이나 지났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리고 홀로 사시는 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인간적인 배려 예를 들면 우리가 잔인하다 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선 잔인하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간이라는 거는 분노가 치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없애줘야죠. 잔인성을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객관적인 어떤 부분에서 예를 들면은 교도소도 그렇죠. 교도소도 지금 이 여성 대통령이 이분은 지금 현재 체중이 이런 질병을 앓고 있는데 지금 전문의가 이렇게 갔다 오고 만약 어느 정도 되면 어디 한다. 이런 리포트가 있어서 그게 자유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미 돼야 됩니다. 이게. 그렇죠. 근데 그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뭐 요독 수용소 정치범 회령 함경도 회령 정치범 수용소. 그러네요. 정치범 수용소에 놓은 것도 아니고. 놓은 것도 아니고 말이죠. 지금 이렇게 된다면은, 그리고 더더욱 사법부 수장,
양승태 사업부 수장은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으신 분입니다. 예. 근데 그분이 또 구속이 돼버리고 말이죠. 그분한테도 CCTV가 또 그러니까 들어갔다고 지금 그러고. 정권이 지금 감시하는 거는 혹시 극단적 선택을 할까봐 계속 감시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건강도 살피지 않고 저렇게 방치하다시피, 물론 뭐 구치소 측은 방치한다고 하지 않고 있고 뭐 자신을 철저히 관리한다고 하지만 들리는 전원이 그렇다면 아주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고, 여성교도관이 볼 수도 있는 일을 CCTV로 감시한다는 거, 정신적, 뭐 육체적으로는 살이 빠지고 힘들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정신적 문제까지는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네, 박근혜 그렇죠. 대통령이 외부에 뭐 알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말이죠. 네. 24시간을 독방을 CCTV를 감시한다. 네. 그 스트레스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스트레스 이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뵙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많이 야위셔서요. 네. 얼마 몇 달 전만 해도 그렇게 많이 야위였는데 저도 가끔 지금 이렇게 더 했을 거야. 네, 더 할 사진을 거라고 보면은 생각해요. 깜짝 놀랄 정도인데, 저는 면회도 안 된다니까 아예 그냥 갈 생각도 안 하고 있었지만은, 정말 당장이라도 한번 달려가가지고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예? 그런 마음이 날 정도예요. 근데, 그럼 아까 우리 얘기한 대로 극단적인 선택을 갖다가 한다 하면은 중요한 게, 육체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방법이 있고, 정신적으로 자기 학살을 시켜가면서 정신이 명령을 해야 극단적인 상황에 돌입하면은 자기에게 자해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렇게 감시를 하는 것보다 인간이, 여성 교도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성 교도관이 얼마나 좋습니까? 같은 젠더로서 같이 위로하고 얘기하고 또 감시하고 안전을 도모하고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이렇게 판단도 하고 이 그렇죠. 상태, 건강 상태라든가 정신 상태를 그렇게 하고 조금 문제 있으면은 의무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서 완화시켜가지고 건강하게끔 수용 생활을 갖다가 하게끔 이 감옥에 있는 동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분이 전직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그 여성 아닙니까? 여성.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병을 가진 환자 아닙니까? 예.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잖아요. 예. 지금. 그러면 좀 이것을 좀, 국가에서 인도적이고 인간적이고 좀 볼 수 있는 인간의 어떤 존엄적인 그런 동기에서 한번 쳐다볼 수 있는 그러한 배려가 지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가 말하는 요지입니다, 그게. 예를 들면 말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간첩입니까? 국가를 그러니까요. 해친 간첩입니까? 그렇죠. 북에서 내려온 간첩입니까? 사실 금전적으로도. 예. 그리고 그분이 누구를 살인한 살인자입니까? 예, 예. 양승태 대법원장도 그렇죠. 그분이 간첩질을 했습니까? 무슨 살인을 했습니까? CCTV까지 꼭 그리 하고. 아니, 왜 다 CCTV 한다면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김경수 도지사가 아까 극단적인 선택 말씀하셨는데, 김경수 도지사의 말로 자기 말대로 자기가 억울하면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CCTV를 더 돌려줘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CCTV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형평적 차원. 게다가 지금 상당히 지금 이런 얘기 있잖아요. 모든 것이 적폐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긴 자유민주국가입니다. 모든 것이 과거의 정권이라고 그래서 다 적폐가 되면 국가는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지금 헌법이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체제가 변화돼서 공산주의 속에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헌법 제5조도 있고 3조도 있고 4조도 있고 1조도 있고 2조도 있고 지금 멀쩡히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 체제의 어떤 정체성 부분의 문제는 헌법이 판단해 주는 거니까 이념적인 갈등은 좀 절로 보내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시스템 안에서 녹여가는 그런 정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예. 네. 정치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부분도 많은데 굳이 이렇게 적폐로 몰아가면서 말이죠. 건강까지 해치게 만들면서 말이죠. 그렇죠. 저렇게 CCTV로 감시 24시간을 하고 있다는 게 인간적으로 누려야 될 권리를 하나도 못 누리고 있다는 게 정말 억울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분통 터지는 일이고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은 또 게다가 지금 외부의 인사들에게 면회까지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분이 지금
굉장히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건강적으로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최악의 상태다. 이거는 빨리 지금 어떻게 가석방이라도 해서 말이죠. 빨리 사면을 통해서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그것이 오늘 제가 여기 나온 목적입니다. 그분을 건강하게 만들어 달라. 예. 우선 건강 검진을 빨리요. 예.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그리고 본인이 내 몸이 괜찮다든가 하는 국민들에게 메시지도 좀 줄 수 있는 예. 미소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면 서로가 그러고 또 법대로 해 나가고 그분은 그렇죠. 그분 나름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주위에 뭐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주위에 나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대통령 주위에 뭐 그 좋은 사람만 있습니까?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옆에도 누굽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누구나가 다 대통령이 있으면 주변에 다 좋게 보이지만 안 좋은 사람들이 있기에 마련입니다. 네. 좋은 사람하고 안 좋은 사람. 그렇게 해서 일단 최순실 씨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해서 이렇게 하지. 그분이 박근혜 대통령은 돈에 대해서 말이죠. 그런 거 잘 모르시는 분은 깨끗하신 분이에요. 제가 이제 여태까지 지나온 바로는 말이죠. 근데 그분이 저렇게 몸까지 저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언젠가 이 모든 것은 밝혀진다 생각하고 그냥 있겠지만 지금 건강이 저런 상황이면은 빨리 지금 국민들에게 그 의혹이라든가 의구심을 건강에 대한 그걸 갖다가 풀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겁니다. 네. 예. 오늘 뭐 연휴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네, 네. 명절 연휴 마지막 날 박사님께서 또 박근혜 대통령 건강이 이렇게 걱정된다. 꼭 국민들에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알려야 되겠다 해서 시간을 잡았는데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예,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뭐 언론을 통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 정보의 부재는 오히려 더 많은 의혹을 갖다가 이렇게 눈사람처럼 크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빨리 깨끗하게 의혹을 없애고 또 CCTV도 뭐하러 꼭 해야 됩니까? 거기 여성 간수가 있어가지고 교도관이 계속 지켜보면 되죠. 지켜보면서 살펴보면 되죠. 서로 대화도 하고 서로 이렇게 하면은 더 좋고 그다음에 초기에는 말이죠 CCTV 없애겠다고 그래 했단 말이죠. 예, 초기에는 또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전용방에는 CCTV 없애겠다고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어디서 들었어요. 예. 이거 막 신문에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이 상황 정도 되면은 지금 3년여를 갖다가 이 CCTV를 놓고 돌렸다는 거는요. 지난 4일 그러니까 진성호 의원이 여기서 4일 전에 그 방송 보고요. 그날 정말 연휴 들어갈 때인데 그게 내내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맴돌았는데 그래서 신 대표님이 방송에 언제 또 오픈하나 해서 오늘 오픈한다고 그래서 그냥 염치 없이 달려왔죠. 달려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국가를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국가의 발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의식은 굉장히 자유민주주의 사고에 많이 훈련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해찬 씨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해찬 씨는 얼마 전에 뭐 이상한 말을 하던데 촛불 대통령을 갖다가 탄핵 세력들이 예. 뭘 어떻게